안녕하세요, 주거박입니다. 자, 오늘도 두산그룹이 매각해야 할 매물들을 확실하게 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두산그룹의 관련주들이 개별 재료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기 차트를 보시면 두산인프라코어인데요, 오늘 13%까지 급등을 했다가 윗골이 길게 만들면서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분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거의 1시간가량 별 흐름을 보이지 않다가 10시에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저는 두산그룹에 매각 이슈가 나왔는 줄 알고 여기서 조정받고 이 상단을 돌파할 때 일단은 따라 붙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료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 재료가 두산그룹 매각에 관련된 뉴스가 아니고 두산인프라코어 자체 재료로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제가 재료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급등을 하고 조정이 나올 때조차도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개인들을 털어내는 작업이라고 제 혼자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매수가 대비 최소한 세금하고 수수료는 챙겨야 되니까 1% 수익을 세팅해 놓고 다른 매매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 후반쯤에 가서 결국은 이 수익들 다 반납하고 1%도 안 되는 수익만 챙기고 또 털렸습니다. 자, 오늘 두산 밥캣도 6.51%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두산 밥캣도 마찬가지로 지금 21일 목요일입니다.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열리는데요. 여기서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에 건설과 산업기계 장비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현대건설 기계도 보시면 오늘 14.74%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현대위아도 보시면 14.6%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한라홀딩스도 보시면 10.98%, 그 다음에 만도도 보시면 13.43%, 이렇게 건설과 산업기계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 바람에 두산밥캣도 같은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산그룹의 자체적인 재료로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산그룹의 기사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지금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건설 솔루션 사이트 클라우드 출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사, 측량, 시공계획 수립을 클라우드 플랫폼의 접목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 스마트 건설 솔루션 사이트 클라우드 출시 그러면서 오늘 두산인프라코어가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요. 또 이제 다음 기사도 보시면 여기 그래서 두산솔루스, 두산모터롤, 두산타워 줄줄이 매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기사 내용에 보시면 추정 밸류에이션을 잡아놨는데요. 두산솔루스 같은 경우에는 7천억에서 8천억 정도, 그 다음에 두산타워 같은 경우에는 6천억에서 7천억인데요. 사실 이거 저거 빼고 나면 1천억밖에 남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산모터롤 같은 경우에는 4천억, 클럽모 CC 같은 경우에는 1,400억에서 1,600억 정도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걸 다 합하면 1조 4,400억 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줄줄이 매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말고도 더 많이 팔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이고요. 자, 또 다음 기사 내용 보시면 두산에서 알짜 매물을 내놔도 시장에서는 별 반응이 없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에비타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영업이익인데 이자하고 세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비라고 하죠. 이것을 제외하기 전 영업이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영업이익에서 이자 빼고 세금 빼고 감가상각비 빼면 영업이익이 확 줄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정확한 기업의 영업이익을 추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자와 세금과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기 전 영업이익으로 이 기업이 영업활동을 해서 정말 얼마를 벌었나 확인할 때 쓰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영업이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영업이익이 제일 잘 나오는 쪽이 지금 건설기계하고 그 다음에 레저 쪽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차입금도 보시면 차입금의 비중이 가장 큰 곳이 또 중공업 쪽이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건설기계 쪽에서 또는 레저 쪽에서 번 수익금이 다 중공업 쪽으로 투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벌어서 이쪽에서 까먹으니까 버는 게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배 구조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일단 현재로서는 두산중공업이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아까 보셨듯이 일단 두산 솔루스 매각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두산 타워가 지금 매각 대상이고요.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두산 모트롤이 매각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클럼보 CC 골프장이 매각 대상이고요. 근데 이렇게 팔아봐야 아까 대충 한 1조 5천억 정도가 나왔는데요. 이 금액 갖고 턱없이 부족하니까 지금 두산 피어셀, 두산 건설 매각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두산 피어셀이나 지금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두산 건설 같은 경우는 팔아봐야 1조도 안 되고요. 지금 여기 상장되어 있는 오리콘도 497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비롯해서 이 주변의 잔챙이들까지 다 판들 지금 4조가 넘는 차입금을 갚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채권단에서는 두산 인프라코어를 팔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사실 두산 인프라코어하고 두산 밥켓은 사업 내용이 겹치는 사업이죠.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중대형 건설기계 사업을 하고 있고요. 두산 밥켓 같은 경우에는 소형 건설 장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산 인프라코어하고 두산 밥켓하고 어느 정도 사업 내용이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신사업의 성장 동력인 두산 솔루스나 두산 피어셀은 냅두고 두산 인프라코어를 팔아라 라고 제시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두산의 입장에서는 거의 의지가 확고한 것 같습니다. 두산 중공업, 두산 인프라코어, 두산 밥켓을 남겨놓고 지금 이 주변의 가지들은 다 쳐낼 생각인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경기도 안 좋은데 지금 상태가 안 좋은 두산 중공업과 그 밑에 자회사로 두산 인프라코어, 두산 밥켓 이 두 기업이 두산 중공업에 앵벌이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라고 우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어쨌거나 모든 결정은 두산 그룹에서 내릴 결정이고요. 어차피 우리 같은 개인들은 기사 내용에 의존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나오는 기사들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차트들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두산 인프라코어인데요. 자, 두산 인프라코어에 제가 하락 추세선을 그어놨고요. 자, 이 추세선을 가지고 패널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요. 하단에다가 연결시켜서 접점이 제일 많이 맞는 부분에다가 연결을 시키면 지금 보시면은 뭐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오는 부분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맞고 떨어지게 체크를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요 폭하고 똑같이 위에다가도 놓는 겁니다. 그래서 상단, 하단 패널을 만들어 보는 건데요. 어차피 뭐 이거는 대충 눈대중으로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락 추선 하나 가지고 하단 패널과 상단 패널을 그릴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 놓고 두산 인프라코어의 트렌드를 파악해 보는 겁니다. 자, 화면을 좀 더 확대해 보시면 우선 두산 인프라코어가 첫 번째 강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을 보였고요. 그쵸? 그 다음에 거래량 없이 조정을 보였고 그 다음에 다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또 한 번의 상승세가 나왔죠. 근데 여기 보시면 6개월 선과 그 다음에 여기 1년선이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재료가 없으면 추가적인 상승은 상당히 버거운 구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내재된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이 재료를 기준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두산그룹이 매각할 매물에 대해서 결정을 하지 못하면 이 두산 인프라코어도 살짝 조정을 보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조정을 보이게 된다면 이렇게 V자 패턴을 만들면서 쉬었던 이 구간 있죠? 이 구간대가 강한 지지 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체크를 해 놓으시고요. 대충 보면 이 가격대가 4,500원이네요. 그래서 4,500원을 기준으로 인프라코어가 상당 패널을 넘지 못하고 밀리게 되면 이 가격대에선 한번 대응해 볼 만 하고요. 근데 만약에 이 4,500원을 깨고 내려간다면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강한 지지 라인은 주가가 밑에 있을 때에는 강한 저항 라인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강한 저항 라인을 하방으로 많이 벗어나지 않아야 되고요. 벗어나더라도 이 저항대 언저리에서 놀다가 재료가 터지면 바로 만회할 수 있는
이런 포지션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지지 라인을 저항 라인으로 바꾸고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두산 인프라코어 포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두산 인프라코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너무 성급하게 따라붙지 마시고 일봉으로 대응하실 때에는 이런 양봉보다는 음봉에 대응하셔야 손실도 적고 수익도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산 솔루스도 한번 보시면은요. 두산 솔루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급등 후에 횡보 구간을 이렇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원리로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기 전까지는 오히려 이런 박스권 장세에서 야금야금 많이 챙겨 먹을 수 있는데요. 무조건 이 박스권 하단에 도달하면 매수로 대응하시고요. 박스권 상단에 도달하면 매도로 대응하시는데 내가 매도로 대응한 날 그냥 뚫고 넘어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이렇게 뚫고 넘어간 종목은요, 반드시 한번 쉬러 내려옵니다. 이때를 타점으로 다시 잡으셔도 되니까 박스권 상단에서 매도를 했는데 날아가면 어떡해 라고 고심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박스권 매매는 그냥 마음 편안하게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 박스권 상단에서 매도, 여기서 돌파해서 가서 못 잡는 한이 있더라도 상단에서 매도,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산 피오셀도 한번 보시면은요, 두산 피오셀은 이날 상한가를 갔는데요, 거래량을 보시면 여기 양봉 만들었을 때 거래량보다 많이 터지지 않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못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차익 실현 매물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받쳐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두산 피오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박스 초기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얘도 박스권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보시면, 자, 두산 피오셀 같은 경우에는 이 박스권 하단과 박스권 상단, 여기에 갭이 한 6% 정도 되고요. 만약에 하단에서 잡으셔서 상단에서 파시면 한 6% 정도, 한 5에서 6% 정도는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상단에서 매도를 했는데 강하게 돌파하고 넘어가 버린다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상승했다가 조정 들어올 때 다시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스권 하단에서 상단으로 가지 못하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빠질 수도 있는데요. 이걸 대비해서 항상 마이너스 2% 정도는 손절가를 잡으셔야 되는데요. 이 세력들이 흔들 때 보면 어느 때는 내 손절가를 꼭 알고 종목들을 밀었다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제가 잡아놓은 손절가까지 딱 찍고 반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다시 말하면 세력들은 어떤 물량을 띄우기 전에 한번 조정을 주고 가는데요. 이 조정 주는 과정이 이 상승 과정에서 들어왔던 단타 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조정들이거든요. 근데 이 단타 세력들은 보면 대부분이 1에서 2% 손절가 잡고 들어옵니다. 급락할 거에 대비해서 자동으로 손절을 세팅해 놓고 진입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렇게 자동으로 세팅된 손절가들은 이렇게 조정 줄 때 다 털려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한 번씩 이렇게 조정을 주는데요. 제가 보니까 거의 한 마이너스 2%, 여기 바닥권 대비해서 마이너스 2%를 잡아놓으면 여기까지는 잘 안 털리더라고요. 근데 마이너스 1%까지는 잘 털립니다. 이 박스권 하단에서는. 근데 이런 것도 안 해보신 분들은 사실 마이너스 2%까지 기다리는 것도 심장 떨릴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박스권 매매를 할 때 알면서도 많이 당했고 알면서도 항상 긴장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 박스권 매매를 할 때 무조건 박스권 하단에서 마이너스 2% 손절가 잡고요. 털리면 털리는 대로, 안 털리면 운 따라 수익 나는 대로 마음의 평정심을 찾고 매매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것만 알고 매매하시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원칙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나만의 원칙 하나를 만드는 데에는 수많은 시행착오하고 수많은 두려움하고 싸워야 되는데요. 그걸 다 극복하셔야 나만의 원칙이 하나 만들어진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이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